머니케어 스퀘어맨입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리포트를 통해서 공감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관련과 IT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내용이 좋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빅테크가 6개월 동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GPT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쏠림 현상 이런 것들도 같이 발생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6월 말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펀드 규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가 예를 들면 돈 무한정 예를 들면 편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반드시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패시브 펀드가 80%가 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정량의 수급의 변화들은 한 구간 동안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해서 간다고 하면 그나마 오케이 굿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12개월 포워드를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자, 그러면 조정이 들어온 걸 걱정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예,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매도를 쳐야 되냐, 매도콜을 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매도가 나오는 그 시점, 조정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대해서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그런 6월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긴 했지만 미국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것이 과거 IT 버블 나타났을 때 밸류에이션 그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되어져 있다. 이미 초기 구간에 진입되어져 있는 구간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달리고 있는 주식에서 이유 없이 매도를 칠 만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패시브 펀드 관련된 포트폴리오 규정안입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6월 말쯤에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한국의 IT 하드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매출은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기대감과 사람들의 이슈, 쏠림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다시 220일 이평선 혹은 60일 이평선 부분으로 다시 수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218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밸류에이션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200년치를 땡겨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보통 뭐 마이크로소프트 45배 이 정도까지도 뭐 그냥 봐줄만 하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엔비디아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개월 포워드보다 실적보다 25배 높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다는 점. 자, 이렇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 조정을 좀 받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의문점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퀘스천 마크가 뜨는 순간부터 저는 조정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PER이 높을 때는 보통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훨씬 더 조정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가 경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상황도 보면 미국에서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요. 한국 증시도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면 리오프닝 하면서 조금 예를 들면 성장한 부분도 있긴 하고 업황 개선 이런 거 가지고 야 설마 이거보단 더 뭐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지 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있겠지만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요, 시가총액이 비중이 전체의 30%를 접근을 했어요. 이거는 2021년도 11월 최고점을 찍을 때 상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야, 이 버블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단기적으로 6개월 만에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 정말로 GPT가 그렇게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상업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가는 그 정도 올랐으면 쉴 땐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시장에서는 이유와 뭐 이런 핑계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핑계가 되는 것들이 봐도 US 펀드 규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빵 같은 경우도 과거 수준까지 다 도달되어져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고요. 반도체 상대 주가 이것도 2022년처럼 상회합니다. 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과정까지 도달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눌려서 다시 조정받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가장 정상적인 모양일 거고 실제 생활에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주가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고요. 저는 이 리포트에서 좀 반대 의견을 좀 던지고 싶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과거의 실적이 나올 때 모습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되어져 있나요? 영업이익과 실적은 불과 2021년도, 2020년도만큼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다 지금 받고 있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다 조정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국 내 펀드 운용 규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뭐 1번 조건이 개별 종목의 편입 조건은 25%를 초과할 수 없고요. 5% 이상이 되는 해당 종목을 합산 비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시가총액의 그 전체 IT 섹터에서 한 28.5% 정도 차지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3, 4% 정도 차지하고 엔비디아가 한 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50%가 훨씬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서는 덜어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 25%를 꽉 채울 수 있는 건 애플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고 세 번째가 그러면 엔비디아인데 그럼 초과되는 건 어떻게 돼요? 다른 섹터로 제가 이동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물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 도대체 얼마만큼 초과가 됐나 딱 맞추는 금액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대충 계산하면 5천에서 6천억 원 정도,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금액들은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뭐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펀드들이 엔비디아를 더 매수할까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200배가 넘어가는데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퀘스천 마크로 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단기 차익 매물이든 일시적인 조정이든 분명하게 그것을 거쳐가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알고 나서 준비하는 것과 닥치고 나서 준비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전반적인 예를 들면 섹터가 무너질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한 10% 정도의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들이니까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덤비지 말라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바로 차익 실현 후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드릴 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6월 15일 이후부터는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비중이 조정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등등으로 가야 되니까 자금이 그러니까 이쪽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버플로 하는 것들이 다 기타로 다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무조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중이 넘어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저쪽으로 다른 IT 분야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돈들이. 저 규제 자체가 미국에서 저 규제를 만든 것들은 뭐냐면 과거에 예를 들면 한번 겪었던 버블의 효과를 다시 한번 겪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막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쏠림 현상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요. 더더욱이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말고요.
마스터카드하고 비자가 바로 금융 섹터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비중은 더 커졌다는 그런 뜻을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에 예를 들어 그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온 모습도 존재한다. 자, 그러나 이제 다시 털어내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건 제가 기타로 다 돈이 넘어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기타에 있는 게 삼전,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7월달 초중순부터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매수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자, MSCI가 조정을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MSCI를 추종을 해서 각종 연기금들이 투자를 해내기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대형 펀드들도 같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패시브 펀드의 특성상 뭐 6월 중순쯤엔 하지 않을 것 같고 6월 마지막 하반기 열흘에 그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 날 때까지 가고 싶을 테니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벤치마크 지수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나 혼자서 결정해서 나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펀드 운영 규정상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주가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랠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원래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221 이평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떨어지는 게 서서히 떨어지는 쪽이 많겠어요? 빠르게 떨어지는 쪽이 많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기울기만큼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애플 시가총액을 갖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펀드들이. 액티브 펀드들이야 그걸 기회로 삼아서 수익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낮은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높기도 하고 US 펀드 규제가 발생이 되니까 애플은 자기의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자기 기업 실적이 좋든 나쁘든 펀드의 수급 현황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삼성전자 역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때요? 오버슛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 윗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오버슛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60일동 평균선 가는 그 선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뭐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버림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넘어선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나 SK 하이닉스 주가는 이유 없이 올랐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죠. 수급이 쏠렸으니까. 지난번에 MSCI 펀드 리밸런싱과 더불어서 개인들의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사람들의 또 관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을 또 까보고 나면 결국은 어닝하고 수렴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주가는 존재의 가치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적정하게 지금 뭐 삼성전자를 오늘 매수했다, 내일 매수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오늘 현충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T 쪽 관련자 투자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높이 올라간 것들은 어때요? 예, 수익 실현 준비하시고 지금 추격 매수할 이유도 없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해 주는 건 당연하다. 왜? 4분기 업황기에서는 분명히 장부상에 나타나게 마련이고요. 지금은 장부상에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아도 싸다. 근데 빅테크의 조정과 더불어서 가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연동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너무 일찍 이야기 드린 거일 수도 있는데 6월 초에 이야기 드리고 미리 시그널 알려드리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올라가다 계속 올라간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매도 시그널 드린 건 아니에요. 자, 콜이 나왔을 때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대처를 정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갖고 공감하도록 유튜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키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